안녕하세요. 무당 혜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커뮤니티에도 글을 썼지만 이제 무당은 이제 영적 변호사이다. 이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은 이제 영상을 짤막하게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이제 지금 뭐 대선도 코앞이고 하다 보니까 정치 관련 어떠한 정의를 제가 좀 내려놓은 게 있어요. 자세한 글은 이제 커뮤니티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정치란 이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을 해소하고 완화하고 또는 이제 입법을 통해서 이제 여당과 야당이 서로 합의를 해서 또 논의를 해서 합법적인 어떠한 해소 방안을 이제 법적으로 이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무속에서 무당은 조사님과 자성 간의 갈등 구조를 해소해주는 이제 중간 매개차 역할인 거고, 그러한 것들을 변론 또는 합의를 봐주는 그러한 영적인 변호사이다. 이제 이러한 식으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저는 이제 무당이란 변호사라고 생각을 해요. 의사이기도 하고 변호사이기도 한 것이요. 의사는 이제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려주는 것을 하는 것이고, 또는 변호사는 어떠한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변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 기업과 기업 간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합의를 봐주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대법원에 가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에 가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싸우기도 하고 합의를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은 보이지 않는 어떠한 조상님, 일반인들한테는 보이지 않는 조상님과 이 자손 간의 어떠한 갈등 구조를 해소시켜주거나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굿이나 치성이나 뭐 기도나 또는 이제 부저 등등 어떠한 비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영적으로 도맡아서 해주는 변호사다. 저는 이게 오히려 좀 더 맞다고는 생각은 해요. 물론 의사 같은 개념도 분명히 맞아요. 저 집안에 저 자손이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찝어내야 되니까. 보통 이제 의사도 어떠한 저 사람의 신체에서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돼서 현재 이러한 현상을, 몸의 이상을 겪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 약을 처방을 해주잖아요. 이러한 것들도 분명히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좋은 게 아니라 이제 변호사라는 이러한 영적인 변론을 해주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저는 오히려 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조사님을 실어서 무당이 입을 통해서 말문을 뱉잖아요. 그리고 무당을 입을 통해서 저 사람의 어떠한 문제점을 말로 이제 점사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점사를 내는 같은 경우가 이제 진단에 해당이 된다고 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걸 좀 더 크게 봐서 이러한 갈등 구조가 있으니까 이것을 해소를 합시다.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뭐 굿을 한 1억짜리를 해달라 그랬어. 근데 제가 집 자손이 자기가 돈을 탈탈 털어봐야 100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이게 갈등 구조가 해소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사님이 원하는 건 1억인 거고 이 자손은 1000만 원밖에 없으면 그 10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갈등 구조가 도저히 해소가 안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중간에 개입을 해서 이제 적절하게 조율을 할 수 있게끔 이 갈등 구조를 해소를 하거나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게 무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당은 이 자손이 지금 이러니까 이게 너무합니다. 이거는 1억짜리는 좀 줄여서 1000만 원밖에 없다고 하니까 대신에 이제 때마다 3년 주기, 5년 주기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요렇게 정성을 받으시고 지금 잠깐 이렇게 완화 좀 시킵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조율은 이제 무당만이 해줄 수 있는 능력이죠. 무당이 왜 사람들이 무당한테 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완화시키고 싶어서 오는 거잖아요. 또는 자기의 미래가 궁금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걸 자기가 알고 그 문제가 뭔지도 자기가 알아. 하지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무당한테 가가지고 이게 대체 어떤 식으로 생긴 문제이고 이게
어떻게 풀면은 이게 해소가 되거나 이것이 조금 완화가 되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궁금해서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럼 무당은 저 사람을 보고 이러한 문제는 어느 쪽 조사님하고 연계가 돼서 이쪽 조사님하고 합의를 봐서 이쪽 조사님을 놀려들여서 또는 보약을 지어들여서 또는 대접을 해드려서 이러한 것들을 좀 완화시키거나 해소를 시키자. 그래서 그게 해소가 되면 정말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하면서 이제 단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완화를 시킨다라는 거는 벌금이 100만 원 나왔는데 그 벌금이 5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예. 완화가 된 거잖아요, 그것은. 예. 이 세상에 100% 그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건 없어요. 대부분은 완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완화를 시키다 보니까 내 삶에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씩 덜어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덜고 덜어내다 보니까 이게 좀 더 가벼워지는 거고, 가벼워지다 보니까 좀 더 큰 문제가 갈등이 오더라도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다 보니까 이 제갓집 손님은 그것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이제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죠. 악순환의 구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무당은 갈등을 해소하고 완화시키면서 이 제갓집이 삶에서 선순환의 구조를 갈 수 있게끔 자꾸 그것을 만들어 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러한 것들을 뺄 건 빼고 넣어야 될 건 넣어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당이 하는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묶는 거고 하나는 푸는 거다. 그러니까 푼다는 것 자체가 빼야 될 건 빼고 묶는다는 것 자체가 넣어줘야 될 거는 넣어주자라는 얘기죠. 예. 이 세상에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안 살잖아요. 그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적절하게 어느 정도의 갈등은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고, 큰 갈등이나 아니면 정말 이 작은 갈등이라도 이게 이 사람한테는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무당은 그것을 간파를 해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게끔 조상님들하고 합의를 하는 거예요. 이 조상님 자손을 대신해서 이 조상님한테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보이지 않는 내가 내 입으로 얘기를 하든 보이지 않는 나의 생각으로 조상님하고 소통을 하든 그 소통 방식은 무당들마다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의 갈등 구조를 해소하고 완화시켜주면서 이 사람이 이 삶에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굴러갈 수 있게끔,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운동화가 필요할 것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구두가 필요할 것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고무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한테는 자전거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자동차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쪽 길로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쪽 길로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뒤돌아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무당은. 그게 진단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처방은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변호사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안 된다, 더 안 좋다. 왜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야 되냐, 우리가 더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식으로 변론을 해주듯이 변론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순전히 이 자손의 입장에서 조사님들한테 자손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을 해주면서 그러한 것들을 맞춰가는 거란 말이에요. 갈등을 해소를 해야죠. 갈등을 더 부추기면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뒤집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등을 해소하고 완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갈등을 더 갈등적이 되게 만들어 버리면 조상님들은 더 감정적으로 상처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랑 나랑 풀려고 만났는데 그게 안 풀리고 말이 자꾸 이상하게 되면 더 오해가 생기고 곡해가 생기면서 더 틀어지게 되잖아요, 사이가. 그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이 무속에서는 뒤집어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뒤집어지면 어떻게 해요? 빌어야죠, 잘못했다고. 네. 그래서 뭐 일반 무당분들한테 야 매달려 빌어, 그러니까 매달려 빌어, 잘못했다 그래,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우리 조사님하고 나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알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면 이것이 얼음 녹듯이, 눈 녹듯이 싹 녹아내릴 수 있는데 그냥
뭐 때문에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연애 관계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글이나 드라마에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아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아 그러니까 내가 미안해. 아 그러니까 뭐가 미안하냐고. 이런 것 때문에 아 참 오빠는 내 마음을 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잘못했습니다, 조상님. 너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너가 뭘 잘못했냐고 조상님이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행동해서 잘못한 거 아니야? 거봐 넌 몰라. 네가 뭘 잘못했는지. 됐어. 이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 뒤집어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아니면 또 좀 더 이쪽에 가깝지 않을까 추론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알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조상님의 심기를 건드릴 일이 별로 없잖아요. 왜? 뭘 하면 싫어하는지를 알게 되니까. 우리가 연인 관계에서도 많이 만나다 보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앞에서는 싫어하는 행동과 말을 안 하잖아요. 별로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딴 데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성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사님들도 돌아가신 조사님들이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가지고 있던 성향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실령급에 가면 이러한 자치들이 거의 희미해지다 보니까 좀 더 알기가 힘들어요. 그러려면 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무당분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소통을 하면서 알아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취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알아간다고 제가 분명히 설명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당은 영적인 변호사예요. 영적인 변호사인 이유는 이 갈등을 해소하고 완화하고 그리고 자손과 조사님 간의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서 변론을 해주는 사람이 무당인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그 정치적인 것들을 보다가 얼마 전에 누가 정치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더라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권력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물론 이것도 권력 싸움이긴 해요.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이렇게 여기까지 가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나중에 또 좀 더 정리를 해서 이 권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무당은 영적인 변호사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